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바닥이 찍혔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바닥이 찍혔었고,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었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많은 여러 이제 경제 사절단들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죠. 방미를 하는데 정상회담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그 대만의 관계에 있어서 꽤나 좀 불편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꽤나 불편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단독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아마 이런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쪽에서 이제 확실하게 행보를 결정을 하고 방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무언가 얻어낼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나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낸다면 이미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혹은 배터리라던가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는 IRA라는 매우 강력한 법안 정책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과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저는 반도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분석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0일 텔레그램방 분석입니다. 조그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승사단 멤버분들이 있는 텔레그램 분석방이죠. 토론방에서도 핫한 이슈죠. 한국은 공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불확실의 영역이기에 예측해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은 한국을 원하고 한국은 엄밀히 말해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초반에 최대한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시진핑이 이제 대한민국의 LG 디스플레이 그런 중국 공장을 방문했을 때부터 중국이 다음으로 친해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 같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 이후에 꾸준히 중국의 이런 러브콜들을 봐오면서 꾸준히 분석해드렸었고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중국이 대놓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신기를 건드릴 만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 미국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추가로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서고 미국에는 선제적으로 협력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 미국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차분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태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는 투자는 물론 국제정세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4월 20일 또 그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타겟은 대만 다음으로 한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은 한국으로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침공 상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갖가지 견제 등이 오가겠죠. 양보가 있어선 안 되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하여 풀이 과정은 다양할 수 있으나 답은 오로지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갈수록 심화된 이슈입니다. 이슈가 수면 위로 오를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큰 변동성은 보통 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충분히 살피고 있는 만큼 언제나 그랬듯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4월 21일에도 분석해드렸죠.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중 하나가 우크라 재건 사업인 듯 합니다. 참고로 우크라 재건 사업도 한국에서 굉장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 규모만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큰 수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사절단 재건 관련 핵심 기업들로 LS,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 효성,
코오롱, HD 현대, GS, 하나솔루션 등이 참여합니다. LS 투자 중이고 하나솔루션 매도했죠. 현대건설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지라인 및 변곡점 확인 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날 4월 11일이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1시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실제로 제가 이날 현대건설도 매수를 했어요. 현대건설까지 매수를 하면서 현재는 현대건설은 대략 한 3.42%, 현대건설 3.42% 수익 중이고요. LS 같은 경우는 14.18%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미국과 한국의 그런 정상회담 사이에서 과정에서 꾸준히 수혜가 될 수 있는 혹은 한국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공개가 될 거예요. 한국에서 미리 돌을 던졌고요. 그리고 그 돌이 중국을 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한국의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답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이 있을 때에는 항상 무언가가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에서 저는 꽤나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면 반도체인데 왜 SK 하이닉스냐고 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이제 아주 크게 가지고 있죠.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디램을 이제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중국에 공장이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낸드 사업뿐만 있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는 하필이면 디램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심지어 SK 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디램의 양의 대략 한 50%가, 무려 50%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한 리스크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눈치를 챘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죠. 주가는 반토막 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 시장이 이미 중국에서 처해 있는 중국 사업에 대해서 처해 있는 그 리스크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 리스크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N장 파동을 그리면서 이쪽을 돌파할 경우에는 저는 꽤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좀 봤을 때는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지지까지는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변곡점까지 만들어질 경우 저 역시나 SK 하이닉스에 꽤나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작년부터 SK 하이닉스가 뭐 바닥이다, 지금 살 때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주식이 하락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심지어 50%가 폭락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면 나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의 글이 있는데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SK하이닉스가 거의 반토막 나는 와중에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단 한순간도 SK하이닉스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SK하이닉스가 조금씩 탐이 나요. 네, 실제 탐이 나고 있고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졌죠.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 역대급으로 좀 터지면서 이쪽에서 바닥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그런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실적도 발표가 됐죠. 작년 실적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가 무려 1.7조 원 정도 났어요. 영업 적자가 한 분기 만에 1.7조 원 정도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업 적자이고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는 현금이 얼마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공장에만 10조 원 이상을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50% 가까이 줄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적은 최악이고요. 돈도 얼마 없어서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도 꽤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SK 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아요. 저도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점은 시장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에 대한 혹은 지지에 대한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실 펀더멘탈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는 사실 본질은 이천 공장이에요. 네, 대한민국이 본질입니다. 중국은
그저 멀티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일단 미국이 중국에 현재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공정은 첨단 공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EUV 공정 등이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첨단 공정, 첨단 이제 그런 디램들을 생산을 할 시도조차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자, 미국에서 중국에 가하고 있는 규제가 과연 SK하이닉스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겠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조금은 기술력이 좀 첨단 공장이 전혀 아닌, 그러니까 범용 공장에 대한 디램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증설이라던가 혹은 중국의 첨단 공정을 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조항이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한국에서도 설비를 50%를 줄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뭘 더 투자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첨단 공정도 한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한국이 본진이에요. 중국에는 범용 공장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중국 쪽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SK하이닉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거대한 투자를 한 것이고, 지금 이게 오히려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SK하이닉스의 그런 매출의 거의 50% 절반 가까이가 중국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아니라면 과연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특히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그런 바람이 혹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면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바라봐야겠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그런 투자를 1년 정도를 유예를 시켜줬죠. 이거 유예를 시켜줬는데, 만약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무언가를 가져온다면 아마 가장 리스크에 취약해져 있는 SK하이닉스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 증설을 한다거나 더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첨단 공정 도입한다거나 이런 시도가 애초에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피해를 보는 게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 언론에서 떨리고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사실 SK하이닉스도 아마 올해 1분기, 2분기 정도가 실적의 바닥으로 혹은 어쩌면 작년 4분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가 혹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꺾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증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 생산, 이제 반도체 칩 생산을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적자폭이 작아진다거나 혹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흑자 전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혁명이에요. 사실상 인공지능 혁명은 SK하이닉스가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4월 19일에 자, AI 서버 성장세 SK하이닉스 HBM 시장 점유율 50% 넘길 듯,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HBM3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HBM3, SiC, 그리고 AI 반도체 칩,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반도체에 대해서는 탑3, 가장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탑3로 꼽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AI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할 섹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 선점을 잘 하였고, 관련된 핵심 기업들도 흐름이 견고합니다. 토론방에서 말씀드렸던 램버스는 매수 기회를 안 주네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HBM3 관련해서 램버스가 이제 거의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려 온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수 기회를 전혀 안 줘요. 네, 조정이나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꽤나 좀 지지부진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SK하이닉스, 램버스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눈치챌 때가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AI 쪽에 관련해서는 꽤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HBM3에서 이미 점유율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HBM3와 흔히 비교되는 것이 이제 DDR 시리즈, GDDR 칩인데,
사실상 HBM3는 이 반도체 쪽이 GDDR 쪽이 이제 적층이 되면서, 그러니까 수직으로 증축이 되면서 사실 그 대역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흔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비유 중에 제가 찰떡 같은 비유를 발견했는데,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자, GDDR 같은 경우는 슈퍼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HB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슈퍼카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의 그런 자동차, 좋은 자동차 급이다. 그런데 이 차선이 넓어요. 그래서 막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슈퍼카는 GDDR은 막힐 일이 많아요. 이런 식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속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단독적인, 그러니까 단독적인 속도는 GDDR이 더 빠르지만 사실 그 효율적이라던가 혹은 이런 GPU와의 그런 호환성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HBM3가 약간 3배 정도 더 빠르다는 것이고, 특히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보시면 이런 차선이 많다는 것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차가 많다는 거죠. 이 차가 데이터 혹은 이제 그런 AI에 대한 그런 로직,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HBM3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GPU와 굉장히 잘 맞는 것이고, 왜냐하면 GPU 같은 경우도 병렬 구조를 통해서, CPU가 직렬이고 GPU가 병렬입니다. 병렬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동시에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옆에 HBM3가 이제 보조를 해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바로 GPU 그리고 HBM3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경우도 실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CPU보다 GPU가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GDDR보다는 HBM이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왜냐하면 GPU가 굉장히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GPU가 성장할수록 HBM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AMD라던가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 혹은 TSMC도 마찬가지로 HBM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SK하이닉스가 이미 이 시장을 선점을 했어요.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래적, 굉장히 좀 먼 미래까지 봤을 때라던가 혹은 지금 당장 SK하이닉스가 처해 있는 리스크 대비 그런 가치 등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실적에 대한 바닥,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특히나 중국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칩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미국과의 그런 방미로 인해서 한미의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쩌면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HBM3에서 AI 칩에서 이제 선점을 굉장히 잘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